전차도 그렇고 K9 자주포도 그렇고 노르웨이에서 한국계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주포가 한국계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제가 추위에 작동을 안 했어요. 방한 실험을 했는데 하루 동안 영하 수십 도에서 이렇게 놨다가 다음날 시동 켰는데 한국 것만 유일하게 켜졌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건 마이너스 32도에서 45도 온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전 세계 유일하게 합격한 거고 산악 지형이 많죠? 산악 지형에 돼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K2 표 전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m 이상 잠수가 갑니다. 유일합니다. 강이 있었을 때 그냥 도하면 돼요. 부교가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일반 정도까지 잠기는 건 다른 나라 국가도 되지만 포신까지 다 잠기는 건 한국계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좋은 거죠. 노르웨이 가보세요. 독일제 못 써요, 이게. 극한 지형에다가 산악이 되게 많아요. 부장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한 대 사고 싶네요. 그렇죠? 자,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야전사령관 우리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젊어졌습니다, 다들. 네, 우리는 이선엽 장군을 기다린다. 네. 감사합니다. 제너럴리. 자, 우리 이 장군님과 함께 오늘은 방산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 최초로 방산을 굉장히 강하게 밀었었고 왜 그런지 했었는데 이게 방산이라는 업종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렵죠. 특히 이제 많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남성분들은 군대라도 갔다 왔으면 이해가 많이 되실 텐데 네. 여성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쉬운 분야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 방산이란 산업이라는 게 사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방산하면 그냥 북한이 한번 미사일 쏘면 잠깐 테마로 오르는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로 한국 무기가 과연 세계에서 먹힐 거냐에 대한 것도 사실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방산산업 자체가 되게 특수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죠. 정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정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하고도 연결이 있다 보니 사실 일반인들의 관심하고 되게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 그리고 최근에 오른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구나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나왔고요. 네. 부장님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방산 분야는 또 네. 되게 어렵기도 하면서 찐 마니아들이 있어요. 그럼요. 인정합니다. 이게 뭐 탱크가 몇 톤이냐, 요거 숫자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요. 밀떡들이 그래서 있죠.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말씀은 좀 양해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우리 뭐 권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주변에 워낙 밀레터리 덕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네. 그래서 그런 점 있으면 조금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 그런 점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댓글에서 올려주셔도 괜찮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업계에서 최초로 추천했었고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언제쯤입니까? 그 벌써 한 추천? 석 달 넘었죠. 그래요? 예. 그 뭐 아주 일부러 그 밥 식사하면서 하는 뭐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깊게 얘기했을 정도로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시겠지만 로봇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업계에서는 거의 최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니 3%에서는 왜 안 하셨어요? 3%에서 했어요. 사실. 하셨나?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랬었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뭔가를 사라고만 해도 거의 돌팔매 맞는 시절이었었고 5월달 뭐 이럴 때. 네네. 예. 그래서 여러분 4월달 보시면 그래서 자꾸 주도주가 이미 나왔는데 시장이 하락하는데 주도주가 생기는 첫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네, 제가 볼 네, 때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례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 그럼 우리가 방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은 뭐냐면 방산은 한 번 사가면 30년치입니다, 이게. 예. 자, 무기를 한 번 사면 1, 2년 쓰는 게 아니라 30년을 써요. 그렇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F4 팬텀이라는 비행기가 추락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와, 추락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반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아직도 저걸 운용해라고 보셔야 됩니다. F4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다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트남전 때 만든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40년 됐네. 그럼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항공 정비 기능이 그렇게 뛰어났구나 합니다. 그 무기를 여전히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경이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비를 잘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가는 국가는 최소한 우리하고 30년 이상은 계속 관계를 맺고 추가 무기를 사고 정비도 받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 팔았어가 아니라 팔고 나서 있는 그 애프터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F-16 팔콘이라는 비행기를 전투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이 전투기 업그레이드 비용이 사실 전투기 사오는 비용하고 똑같았어요. 이게 1,000억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비용대로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한번 수주가 됐어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무기 산업은요, 철저하게 공급자 시장이에요. 우리밖에 없어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안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추가 방산업체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무기를 관장했던 국가나 기업들은요, 수십 년, 수백 년 한 건데 한국도 이게 1, 2년 만에 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했던 게 지금에서야 결실을 맺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급자들이 어렵다라는 점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수요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될 건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소비가 줄 텐데 이건 정부 소비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1도 받지 않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든지 말든지 사실 제 갈 길 가는 유일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오면 혹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봐야 되는 지표가 GDP 대비 국방비 예산이 얼마나 움직이냐 이런 예. 거를 좀 더 봐야 되는 전부 것 다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천의 개념이 다시 한번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또 일부 아무래도 밀리터리 덕후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지식이 많이 일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큰 그림 정도, 이래서 인기가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표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예. 자, 현재 밀리터리 우리나라 방산을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 평가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한국의 방산이 세계 4, 5위에 진입했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CNN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커졌다. 그만큼 강력하고 경쟁력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테마가 아니란 얘기죠. 세계를 주름 잡을 정도로 대단히 달라졌다라고 하고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보다 저렴하면서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다. 즉 미국의 대안, 미국 무기를 쓰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한국제를 쓴다. 그래서 미국의 대안이라는 거, 이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거고요. 자, 어제 모 일간지에 나온 겁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께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위산업을 통한 제조업이 부활을 꿈꾸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클 산업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두 군데에서 나온 거고요. 서울경제신문에 보시면 아주 크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애틀이라는 동네를 아시나요?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 네. 미국에 보면 시애틀이라는 동네 가보면 네. 거기에 여러분들 농구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슈퍼소닉이라는 농구단이 있죠. 그게 보잉이 있어서인데 이게 방산 기업입니다. 그렇죠. 방산 하나 가지고 그 동네가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농구단 이름도 그 이름을 지을 정도로 방산 산업의 위력은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존재감이 미약했다가 정말 크는 첫 번째 단계에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이미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이 있는 사천이나 뭐 두산에 있는 이제 창원이나 이런 데는 그 방산에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요. 예. 도시를 먹여 살린다는 지금 이선엽 부장님 말씀은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그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도 이제 경쟁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한번 게임 스코어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다음 네. 장표를 보시면은요. 자,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파는 건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고
프랑스 은근히 있죠. 예. 근데 프랑스 무기가 썩 그렇게 질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 무기는 이번에 거의 퇴출 수준입니다.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분전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세계 2대 이 무기 강국인 러시아가 하이마스한테 당했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는 러시아제 무기에 대해서 이거 카달라고만 좋았지 실제는 그 정도 성능이 안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버릭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탑건 매버릭. 예, 탑건 매버릭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또 톰 크루즈가 무슨 막 이상한 헬기한테 두두두두 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죠. 네. 그 헬기가 러시아제 헬기인데 그 헬기가 여러분들 웬만한 기관포에도 뚫리지 않는 헬기라고 러시아가 광고를 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이번에 소총에 떨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아하. 일반 기관총에? 소총이요? 예, 일반 기관총.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포가 아니라 그래서 네. 야 이거 뭐냐? 원래 그 정도 헬기들은 다 방탄이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개구라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실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 안 사.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그게 다 한국으로 흡수되고 있는 놀라운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무기가 거의 8위에서 10위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4위나 5위까지 올해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출하는 국가는 그런데 글로벌 무기 수입 국가들 있죠. 1, 2, 3, 4위가 다 한국의 고객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호주 우리 자주포 가지고 있고 이집트도 자주포 그다음에 비행기 가지고 갔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인도가 잘하면 우리나라 탱크를 20조 원어치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아라비아는 이미 우리한테 큰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가 무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무기 봐보세요. 지난해 획기적으로 수출이 늘었는데 올해는 이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더 늘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국산 중심에서 수출하는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메이저로 인정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적절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구라 자, 정도로 하시죠. 그렇죠? 개만 예. 빼고. 자, 그러면 일단은 아무리가 더 좋다고 하도 일단 시장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요. 글로벌 방산 시장이 개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화에 대한 가장 큰 계기는 누가 뭐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는 하나지만 유럽은 50년마다 주기적으로 큰 전쟁이 벌어지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전쟁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네. 핵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전쟁 억제력이 생겼고 동시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즉 러시아라는 국가가 해체가 되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포가 다시 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원래 GDP 비율 국방비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너무 낮은 수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산 시장은 현재보다도 몇 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그 몇 배 이상 커지는 중에서 가장 포지션이 큰 국가가 한국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어쩌고 그 얘기도 뒤에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유럽에 어떻길래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독일이 90년도 대비 방위비를 65%나 줄였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탱크가 총 800대 중에서 200몇 대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헬기 수백 대 있는데 그중에서 딱 9대 움직입니다. 이게 독일입니다. 제가 조금 웃긴 얘기를 하면 현재 우리나라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가면 유럽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회인 거. 지금 만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럽을 싹쓸이하고 에펠탑에 태극기를 꽂았으면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위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유럽의 방위력이 형편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GDP 방위비 쓰는 거 봐보시죠. 전쟁 안 이럴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납니까?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거 하다가 없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뭐가 어부지리냐면 자 이번에 엄청나게 이 나토 국가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굉장히 선호하게 됐는데 예. 미중 갈등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인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는 탈락한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인 일단 미국은 그렇다 치고 현재 말씀드렸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탈락된다. 누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런 트루키에 빼놓고는 터키 빼놓고는 누가 쓰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보시면 트루키에는 또 러시아제를 샀더라고요. 예, 샀습니다. 참 재미있는 국가예요. 그죠? 우리나라 정치도 삼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필리핀 뭐죠? 이런 분들 생각을 해보면 마르코스 예, 아들. 우리나라는 되게 네. 정치 선진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쿠데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이디아민이 상사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리비아의 카다피도 중령인가 대령 출신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별 2개가 일으키지 않았느냐.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구형 무기는 다 쓰레기야. 신형 무기와 구형 무기의 차이점. 여러분들 이 하이마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쩔쩔매는 거 보셨을 거고 미국이 진 이게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탱크를 쏘아서 탱크를 파괴하는 무기인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 탱크가 무력화가 됐었죠. 그래서 자,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모든 국가들이 새롭게 무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새 거를 해야 된다. 신형을 해야 되는 거지 구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새 거가 한국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한국계 제일 새 건데 제일 디지털화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강점도 최근에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뒤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80년대 만든 무기고요. 우리나라 건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께 성능도 더 좋은데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형 무기가 중요하고 구형 무기가 붙었을 때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봐서 신형 무기의 어떤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구형 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형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신형이 훨씬 예, 더 예, 아프겠죠. 자, 그럼 독일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겠느냐인데 독일은 네코가 석자입니다. 자, 독일에서 얘기하는데 독일이 원래 폴란드한테 이번에 무기를 주기로 했는데요. 원래 20대에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수리해서 주는데 그것도 1년 정도 걸린대요. 자, 20대를 못 줘요.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원래 폴란드가 독일제하고 레오파드 탱크하고 제다가 우리한테 온 이유가 뭐냐면 독일이 못 주겠다. 네. 20대 줄 건데 그것도 1년 뒤에 수리해서 줄게. 당장이 아니라 수리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전차가 30년간 거의 7,000대에서 지금 10분의 1, 800대로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건 200대가 남짓이다라는 거고요. 헬기는 300대 있다 그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독일에 있는 연방군 육군 총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포마 보병 차량 500대, 300대 중에서 150만이 당장 쓸 수 있고요. 헬기는 딸랑 9대예요. 이 정도 우리가 쳐들어가도 독일을 접수할 수 있는 거죠. 히틀러 이후에 우리가 드디어 독일을 접수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왔다. 자꾸 유럽 점령하지 말라고 지금 농담이고요.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30년 동안 맥이 끊겼으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차 군단이라고 알고 있는 이 독일이 사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원래는 돼야 되는데 무기는 우리보다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사실 생산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이번으로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 기사에도 나오죠. 무기 강국인 줄 알았는데 허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어 이면에는 러시아 무기가 최신형이라던데 왜 저 모양이지? 이게 사실 방산 입장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말도 안 돼. 러시아는 도대체 카탈로그하고 뭐 이렇게 달라?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도인데 지금 다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현대로템 K2 흑표가 인도 20존 프로젝트에 지금 수주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미 나오죠. 예. 그래서 인도가 조만간 4세대 전차 1,700대를 수주하게 되는데 현재 4개 나라가 참전을 했는데 2개 러시아 탈락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흑표 전차하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2대 남았는데 르클레르는 제가 볼 땐 게임이 안 됩니다. 프랑스 전차 좋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2차 대전제도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라고 평가는 물론 이건 앞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로템 하나만 놓고 보면 폴란드는 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잘 봐보세요. 이게 핵심인데 얘네들 평가한 뭐 기동력, 화력 이건 당연한데 이거 봐보세요. 방어력 어마어마하고요. 기술 이전
한국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다도 좋은데 방어력, 기술이전 이게 되게 크다라고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로템은 기술이전에 적극적인데 다른 애들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독일의 탱크 만드는 회사는 KMW라고 보통 부르는 회사입니다. KMW요? 예. 정보를 싫어하는 예. 회사 아니에요? 예. 하필이면 KMW. 이게 이제 클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라 그래가지고 네. 비상장사고요.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같이 만들어요. 이 라인메탈은 포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독일의 여러분들 PH2000이라고 불리는 그죠 펜즈 하우비츠라는 그런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상장돼 있는 건 라인메탈 하나고요. 네. 이 클라우드 마페이 베그만은 상장돼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여러분들 A1M1 에이브럼즈 탱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유명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러시아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인도가 한국으로 확 기울어 간다라는 점도 꼭 보자. 결국 방산이 앞으로 참 생각보다 좋은 꽃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미국제 사면 되지. 봐보세요. 미국도 웃겨요. 이렇게 국방비를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우방국들을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네. K10 이제 F-16이라는 전투기, 팔콘이라는 전투기는 한 달에 4대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문을 하면 10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유일한 대안이 유일합니다. 한국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꽃놀이 패도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야, 미국제 사면 되지, 독일제 사면 되지. 왜 아닌지 아시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러한 속사정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투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사요. 안 줘요. 없어요. 아, 그래서 재고가 우리 없어요? 걸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우푼이 현실인데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경쟁력으로 키운 유일한 국가다.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다 보니 그다음에 단순히 무기를 대량 생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우리나라 무기도 잦은 고장이 있죠. 그래서 부품 수급하고 AS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의 국가들은 국가별로 작기 때문에 무기 수출해봐야 100대 200대인데 이거 하려면 운용체계도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운용체계가 제일 제대로 갖춰지는 국가가 사실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무기가 실전 투입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이 봐보세요. 포를 이렇게 쏘는 북한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한국에 있는 포가 미국, 러시아 합친 것보다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별명, 포방부라는 별명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붙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포 쏴가지고 소련 쏠 일 없잖아. 안 나가잖아. 이게 이렇게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해병대 K9 자주포 실전 경험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이 되게 커지는 어떤 토양이 됐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현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방산이 사실 시장을 잘 고른 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이 당연히 우리보다 좋습니다. 독일도. 그런데 이 두 시장은 하이엔드급에서 강자입니다. 네, 네. 자,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모함, 핵잠수함 또는 전투기도 스텔스 이런 거 만들어서 많이 팔아요. 그쵸. 우리처럼 조그만 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먹히는 거예요. 틈새 시장에서 강자다. 요 기사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한화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하나디펜스 사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중요하죠. 우리는 미들급에서 세계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틈새 시장에서 강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국내 방사는 작은 부품이라도 고급이란 무조건 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딱 우리밖에 없어요. 무기 부품을 유일하게 조달을 제때 해주는 유일한 국가. 미국도 안 됩니다. 네, 네,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A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AS. 예, AS 미국 AS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이제 전략적 무기들 무슨 핵무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럼요. 그게 아니라 할 수 국지전 있는데 막은 거죠. 지금 국제법으로 막아서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그럼 이제 국지전 같은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여기에 쓸 무기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생산한 무기들이 굉장히 그렇죠. 유효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겠네요. 예.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분들 선취했나가 아니라 미리 추천을 다 드렸고요. 지금 추천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죠? 무슨 선취매예요? 언제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듣고 그렇습니까? 네, 3개월 전에 이미 그렇죠? 예. 아셨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 제품이 싸고 그럼요. 성능 좋고 사실 틈새가 되겠다라는 AS도 거고. 잘해준다.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뒤늦게 만들어서 네. 이게 신형무기라는 게 되게 강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틈새 시장이고 새 거라는 거. 성능이 좋은데 앞서도 말씀 대량 생산 때문에 가격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좋고요. 이 말씀드렸죠. 신속한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셨다시피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폴란드에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구형이어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레오파드가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더 새 거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도 있고 여기 보시죠. 다시 미국이나 나토는 그 공백을 신속하게 메워주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건 네. 뭐냐면 무기는 여전히 미국이 좋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는 그 기간 내에 대주지 못하는 거죠. 지원을 하면 10년 뒤에 하는데 그동안에 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네. 국산 무기 우수함과 신속한 공급 능력이 꼭 나오죠. 다양한 지역책들 이건 다르죠. 그다음에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세요. 현재 서방 진영에서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지상군은 우리나라가 세계 지상군 거의 서방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2위 국가죠.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가 의무제를 폐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사실 군대가 줄어든 것도 안타까운 영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성비, 지정학적 특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주는데 북한과 맞댄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무기를 개발해서 전선에 배치하고 각종 실험을 다 해서 검증이 된 거죠. 이 무기가 실전에 잘 될까? 이미 실전을 통해서 많이 됐다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주고요. 이 지우와 기형. 한국은 사계절이 있죠. 예.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가능해요. 추울 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북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제7기동군단은 유일하게 전쟁 나면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도 북진 선봉부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동군단이 제7기동군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마고원이나 장진호, 만주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여기 전 세계에서 제일 추운 국가 중에 하나여서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차도 그렇고 K9 자주포도 그렇고 노르웨이에서 한국계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주포가 한국계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제가 추위에 작동을 안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방한 실험을 했는데 하루 동안 영하 수십 도에서 이렇게 놨다가 다음날 시동 켰는데 한국 것만 유일하게 켜졌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극한에서 그다음에 더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건 마이너스 32도에서 45도 온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전 세계 유일하게 합격한 거고 산악 지형이 많죠. 산악 지형에 돼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m 이상 잠수가 갑니다. 유일합니다. 잠수도 돼요? 잠수도 가능한 그러니까 뭐냐면 강에 있었을 때 그냥 도와하면 돼요. 부교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 여러분들 되게 물론 포신까지 잠기는 뭐 일반 정도까지 잠기는 건 다른 나라 국가들도 되지만 포신까지 다 잠기는 건 한국계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좋은 거죠. 노르웨이 가보세요. 독일제 못 써요 이게. 왜냐면 그 지형이 극한 지형에다가 산악이 되게 많아요. 저도 노르웨이 몇 번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달라요. 부장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한 대 사고 싶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은 게 우리나라의 그것들 되게 비도 많이 와, 날씨도 더워, 검대 엄청나게 추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 걸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천으로 많이 쓰인다는 점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히려 여러분 아랍용으로는 우리 것도 좋지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라는 전차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런 어떤 그것만 쓰면 이스라엘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국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생산 체계 보세요 여러분들. F-16 로키드 마틴은 밀려드는 것 때문에 이게 1,000억짜리인데 1,000억단위에 지금 주문해도 빨라야 4, 5년인데 이미 물려서 그것도 안 됩니다. 한 달에 4대밖에 못 만듭니다. 만들어주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2019년에 25배 발전 모로코는 2027년에 받는데요. 그 전에 국가 없어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이걸 대안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유럽제도 똑같습니다. 여긴 더 심각하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007년에 웃돈을 주고 한 게 지금 72대 주문했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고요. 지금은 그것도 안 됩니다. 스웨덴은 유로파이터 주문했다 취소했어요. 10년 동안 한 대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뭐 와야 뭘 받지. 약속도 못 지키고 납기도 없어요. 왜냐면 공장이 없어요. 유럽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기를 공동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에서 야 공장을 어디다 지을 거냐 내 나라에 서로 이 실업률과 관계 있으니까 이러다가 싸움하다 한 10년 걸리고 막 그래요. 이런 안타까운 점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공식 기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최단 납품 기간 때문에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등이 추가로 거론이 되고 있대요. 얘들도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처럼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호환도 중요한 게 무기를 사는데 나토는 연합해서 작전을 해야 되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무기는 다 구소련제 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 무기를 줘도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무기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유일하게 미국하고 나토하고 다 호환이 돼요. 우리가 갖다 쓰면 다 호환이 되는 거예요. 호환마마가 아니라 호환이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미국제 나중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 전투기를 사가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경공격기 그 FA-50을 사면은요. 그걸로 몰다가 F-16으로 가면 8시간 만에 조종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그 공격기가 로키드 마틴을 공동 생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의 미래를 내다보면 유럽이나 이런 애들도 어차피 미국 거를 또 산다고 하면 우리 걸 샀을 경우 훈련 비용도 적게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 한 대 때우는데 1시간에 2,500만 원 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연료비가요? 예, 그래요? 예, 모든 비용이. 근데 시간당 유지 비용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그거의 30% 정도에 450만 원이래요. 자, 이게 30%니까 이게 70%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신문기사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하나 띄우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닌 줄 아셨죠? 띄우는데 몇 천만 원씩 드는 거예요. 지금 마감 임박 떴는데요, 지금? 아, 그런가요? 매진 완료, 죄송합니다. 매진 예. 임박. 자, 민트 여러분들 없냐고. 공식 기사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네, 그냥 네.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요즘 저 혼자 있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되세요? 우크라이나 제가 우크라이나 국민이야. 내 나라를 위해서 나 희생되는 게 맞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나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죽는 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생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탱크를 탔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안 타려고 해. 표적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탱크는 도로만 다닐 수 있잖아요. 네. 쭉 가는데 저거 뭐니 보병 같은 게 숨어도 되지만 탱크는 숨을 데도 없어요. 가다가 죽을 수 있었고 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탔을 때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게 생존성이고 방어력이라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흑표 전차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적이 이렇게 해서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 그거를 전차에서 대응탄을 쏴서 퍼뜨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러시아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응탄을 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현공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나라 대전차 미사일인데 보이시나요? 발사 후 망각 방식. 이거 뭐냐면 쏘고 바로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 건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다? 사수의 생존성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레드백 전차라고 보이시나요? 레드백. 이번에 호주에서 될 수도 있는 거. 이게 뭐죠? 방호 설계로. 이거 뭐냐면 얘들 대응탄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있어 스텔스 기능도 있지만 다응성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걸 타면 안전한 겁니다. 다른 나라 건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한국 건 뭘 쏘아도 뭐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개인 성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무기가 성능만 생각하실 거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라는 뭐 레오파드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단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무기들의 장점이 있느냐? 네. 이 천궁이라는 거 보시면 이게 2인데 원래 세컨드인데 이게 패트리어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패트리어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건 직각으로 서 있죠. 우리나라 건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합니다. 킬체인이라고 하죠. 적이 미사일을 쏜 거 이걸로 쏘아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 명중률 1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트리어트의 대용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더 수출이 큰데 원래 여러분들 UAE 아시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지난해 이거 우리나라가 4조 원어치 사갔어요. 그쵸. 사우디도 사갈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다. 킬체인이라는 게. 그래서 저기 미사일을 쏘면 요즘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이 조금 더 나은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주포죠. 이게 여러분들 독일제 PHZ-2000이라고 불리는 그죠? 펜저 하우비츠라는 거고 이게 K9 자주포입니다. 성능은 이 여러분 알고 있는 펜저 하우비츠가 훨씬 좋습니다. 약간 좋습니다.
20% 정도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50억, 요건 150억. 이 가격이 문제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고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노르웨이가 가난한 국가입니까? 아니죠. 부자 국가죠. 자, 이 보세요. 인도 우리님이 우리 거 쓰고 있는 거. 핀란드도 부자 국가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독일 거 이거 겨울에 작동 안 했다고 오작동한다고요. 그죠? 유일하게 우리만 작동했다. 성능 최고 여러분들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가성비만 따지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하이마트가 아니고요.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뭐 어떤 분 보니까 하이마스로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얼마 여기 나왔던 샤르레 경제원 하이마스. 분석에서 나오셨던 이거는 이제 다련장 로켓포라고 이게 M270이라는 다련장 로켓 우리 강철비란 영화에 나왔던 그 무기를 절반으로 잘라서 만든 거예요. 되게 강력한 무기인데 같은 무기가 우리나라에 천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얘네 이거 지금 열 몇 대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지금 200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예전에 구룡이라는 걸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걸 포함한 거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 이거 꽤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유럽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갔으면 그만 좀 좋겠습니다. 점령하시고. 죄송합니다. 점령하시라니까 자꾸 점령하시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현궁하고 제블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국제 제블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를 잡았던 거고 이게 우리나라 현궁인데요. 가격 한번 봐보세요. 3분의 1 가격이에요. 네. 우리나라 9천만 원 얘네는 3억. 근데 성능은 우리께 조금 더 나은 걸로 일단 15kg 가벼워. 일단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왜? 그럼 우리께 왜 성능이 좋느냐? 늦게 만들었으니까요. 네, 네, 미국이 기술이 없다가 아니라 늦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몇십 년 된 거고 요거는 몇 년 안 된 거고 그렇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네. 나오죠? 예, 전체적으로 이런 차이점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단의 성능과 관련해서 한국대 이렇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사란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네, 추천의 네, 개념도 네. 아니고 최근에 방산이 좋았었는데 우리가 방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우리 방산이 좋았었는지 최소한 이해는 하고 가자. 이런 점들은 알고 방산을 투자하는 것과 아닌 것과 그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지만은 그래도 이걸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렇게 큰데 네. 자꾸 막 그죠? 이게 머릿속에 안 와닿고 특히 뭐 군대 안 갔던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고 네. 또 군대 갔다 오시면 한 수십 년 지났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미 네.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로 해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향후에 방산을 투자하시는데 네. 사고 팔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도움 측면에서는 것이 다시 한번 추천의 개념은 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은 이게 성능이 좋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되게 보수적으로 기존에 쓰던 무기를 계속 쓰려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사실 팔 수가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갑자기 확 열리면서 맞아요.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부분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실 우리가 기회인 잘한 거고. 것도 있지만 네. 미국과 독일이 계속 줄여와서 산업을 줄인 게 우리한테는 더 주요했다라고 보는 게 팩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우리가 진입해놓으면 그건 다 우리 거예요. 평생. 네, 네, 네. 예,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폴란드가 이렇게 크게 선택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그런 방산, 우리 K 방산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선엽 장군님으로부터 들어봤고요. 나중에 방산 파트 2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네, 시간이 네. 부족해서 다 못 들었는데 흑표 흑침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흑표 욕심대. 네. 예. 흑표가 영어로 블랙팬서인 건 알고 계시죠? 아, 블랙팬서입니까? 예, 블랙팬서입니다. 네. 예. 자,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을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